엄마 정신 차려. 아빠한테 버림받고 정신줄로 온 거야? 암 환자한테 시집가서 똥오줌 받아내다 죽을 거야? 그 남자 죽으면 엄마 뭐가 남는데? 박순영 64세은 베란다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32평 아파트, 혼자 살기엔 넓고 둘이 살기엔 좁았던 이 공간이 이제는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두 사람 분의 밥을 짓다가 멈추는 버릇이 남아 있었다. 또 그랬네. 순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밥솥 뚜껑을 닫았다. 32년을 함께한 남편 정태수는 결국 다른 여자 곁으로 갔다. 그것도 딸뻘 되는 젊은 여자에게. 순영은 그 사실을 알고도 1년을 더 버텼다. 아이들 때문이었다. 아들 민준이와 딸 수진이가 모두 결혼하고 재살림을 차린 뒤에야 순영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엄마, 진짜 괜찮아? 그때 딸 수진이가 물었었다. 괜찮지.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정작 내 인생이 뭔지 순영은 몰랐다. 30살에 결혼해서 평생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 자신만의 취미도 꿈도 친구도 없었다. 학창 시절 친했던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남편의 직장 동료 아내들과의 모임은 이혼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순영은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밥알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아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다. 억울해서? 외로워서? 아니면 그냥 허무해서? 순영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눈물을 훔치려다 그만두고 그냥 울었다. 어차피 볼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개운해졌다. 순영은 거울을 보며 퉁퉁 부은 눈을 확인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처진 볼살. 예전에는 미인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정말이었다. 나도 참 늙었다. 순영은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록 마지막 날이었다. 며칠 전 아파트 게시판에서 본 포스터가 눈에 발표 한번 가볼까 생각했었다. 수채화 교실, 노래 교실, 요가 교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이 공허함에 삼켜질 것 같았다. 버스를 타고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로비가 북적거렸다. 순영 또래의 중년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간간이 할아버지들도 보였다. 안내 데스크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 있던 여자가 말을 걸었다. 어머, 혼자 오셨어요? 네, 뭐 할 것도 없고 해서요. 저도요. 애들 다 크고 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전 노래 교실 등록하려고요. 어머니는요? 저는 수채화요. 어머, 예술적이시네. 전 그림은 젬병이라. 여자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순영도 어색하게 따라 웃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대화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등록을 마치고 수채화 교실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 305 강의실 문 앞에 수채화 기초반. 마이너스 매주화, 목 오전 10시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강의실에 이젤과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벌써 몇 명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순영 또래의 여자들이었다. 그런데 창가 쪽에 앉은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은발의 머리카락, 단정한 셔츠, 약간 구부정하지만 품이 있는 자세.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순영은 괜히 그 모습이 신경 쓰여 반대편 구석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강사가 들어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수채화 기초반 담당 이미영입니다. 앞으로 3달 동안 함께 할 건데요.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이름, 나이, 수채화 배우려는 이유 정도만요. 한 명씩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했다. 대부분 비슷했다. 시간이 남아서 뭐라도 배워보고 싶어서 치매 예방하려고. 순영도 비슷하게 대답했다. 박순영, 64시고요. 그냥 뭔가 하고 싶어서 왔어요. 다음은 창가의 남자 차례였다. 김도연입니다. 67이고요.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먹고 사느라 못 그리다가 이제야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순영은 괜히 귀를 기울이게 됐다. 첫 수업은 기본 도구 설명과 색 만드는 법이었다. 물감을 팔레트에 짜고 물을 묻힌 붓으로 섞어보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순영은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하는 느낌이 좋았다.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으니 초록색이 됐다. 당연한 건데도 신기했다. 어머, 순영 씨 색감 좋으시네요. 옆자리 여자가 말을 걸었다. 아, 그래요? 처음 해보는 건데. 원래 이런 건 타고나는 거래요. 저는 맨날 시커먼 색만 나와서 이게 뭐야 하거든요. 여자는 자기 팔레트를 보여줬다. 정말 칙칙한 갈색 같은 색이 묻어 있었다. 순영은 피식 웃음이 났다. 조금씩 섞으시면 돼요. 한꺼번에 많이 섞으면 탁해져요. 순영이 조언하자 여자는 고맙다며 다시 시도했다. 순영은 그 모습을 보며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걸 느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생각보다 기분 좋은 일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영은 오랜만에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별거 아닌 일인데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어. 엄마, 오늘 뭐 했어? 응.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 등록했어. 진짜? 잘 됐다. 엄마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 걱정했거든. 재밌어? 응, 첫날이라 그냥 색 섞는 것만 했는데 괜찮더라. 다행이다. 열심히 다녀. 그림 그리면 놔줘. 알았어. 너도 건강 챙기고. 전화를 끊고 순영은 소파에 앉았다.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혼할 때 아이들이 많이 걱정했었다. 특히 수진이는 엄마가 우울증 걸리면 어떡해라며 매일 전화했었다. 민준이는 말은 없지만 주말마다 와서 밥을 먹고 갔다. 그 마음이 고마웠다. 순영은 오늘 산 수채화 도구들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물감, 붓, 팔레트, 스케치북. 새 물건 특유의 냄새가 났다. 오래전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생각났다. 그때는 그림 그리는 게 재밌었는데 언제부터 잊고 살았을까?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로 아무 선이나 그어봤다. 서툴렀다. 당연히 서툴렀다. 하지만 괜찮았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으니까. 순영은 그렇게 한참을 끄적거리다 잠이 들었다. 목요일 2번째 수업 날이 됐다. 순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옷을 골랐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림 배우러 가는 건데.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강의실에는 벌써 몇 명이 와 있었다. 순영은 화요일과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오늘은 창가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남자, 김도연이 안 온 건가? 순영은 괜히 실망했다. 뭘 기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걸까? 자신에게 화가 났다. 이 나이에 무슨 소녀처럼 남자 신경 쓰고 있어.
수업이 시작되려는 찰나 문이 열리며 김도연이 들어왔다. 약간 숨이 찬 듯했다. 죄송합니다. 버스를 놓쳐서. 괜찮아요. 어서 앉으세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다. 김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창가 자리로 향했다. 지나가며 순영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순영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뭐야, 정말. 오늘 수업은 간단한 과일 정물화였다. 강사가 교탁 위에 사과 3개를 올려놓고 이젤에 앉은 수강생들에게 그려보라고 했다.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느낌을 담는 거예요. 수채화는 물과 색이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만들어지는 우연의 미학이거든요. 순영은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동그란 사과 3개, 어렵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리려니 손이 떨렸다. 동그라미가 찌그러지고 비율도 이상했다. 아, 한숨이 나왔다. 옆을 보니 다른 사람들도 비슷했다. 다들 지우개로 지웠다 그렸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창가 쪽을 힐끗 보니 김도연은 막힘없이 술술 그리고 있었다. 밑그림도 깔끔하고 이미 물감을 칠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저분 잘 그리시네. 옆자리 여자가 속삭였다. 그러게요. 젊었을 때 배우셨나 봐. 역시 남자분이 손재주가 있어. 순영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솔직히 부러웠다. 저렇게 자신 있게 뭔가를 하는 모습이.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각자 그림을 보며 피드백을 해줬다. 순영의 그림 앞에 섰을 때 강사가 말했다. 순영 씨, 색감이 정말 좋으세요. 사과의 붉은색 표현이 따뜻해요. 밑그림은 연습하면 나아지니까 걱정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순영은 쑥스러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나갔다. 순영도 가방을 챙기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저기, 박순영 씨? 돌아보니 김도연이었다. 순영은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네, 아까 강사님이 색감 좋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과가 진짜 맛있어 보이던데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밑그림이 엉망이라서요. 밑그림은 기술이에요. 연습하면 돼요. 색감은 타고나는 건데 그건 못 가르쳐요. 김도연이 웃었다. 주름진 눈가에 웃음이 번지니 인상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순영은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은 많이 배우셨어요? 그림 진짜 잘 그리시던데. 아, 젊었을 때 미대 가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으로 못 갔어요. 독학으로 조금 그렸는데 한 30년 동안 못 그렸죠. 먹고 살려고요. 그러셨구나.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다시 해보고 싶더라고요. 죽기 전에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 싶어서. 김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순영은 그 말에서 무언가 무게감 같은 걸 느꼈다. 죽기 전에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저도 비슷해요. 평생 뭔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다가 이제야 해보려고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에 늦은 건 없어요. 김도연이 말했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과 대화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낯선 사람인데도 어색하지 않았다. 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여기 1층에 카페 있던데. 순영은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렸다. 말하고 나서 후회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처음 보는 남자한테 커피를 제안하다니. 좋아요. 김도연이 흔쾌히 대답했다. 순영은 안도하면서도 긴장됐다. 1층 카페는 작고 아담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커피가 나오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순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혼자 사세요? 네, 이혼했어요. 10년 됐어요. 김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순영은 놀랐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다니. 저도요. 3년 됐어요. 그러세요? 뭐, 우리 나이에 그런 사람 많죠. 그렇죠. 어색함이 조금 풀렸다. 같은 처지라는 게 이상하게 위안이 됐다. 자녀분은 있으세요? 아들 하나요. 결혼해서 분당에 살아요. 손주도 하나 있고요. 저는 아들, 딸 하나씩이요. 둘 다 결혼했어요. 좋으시겠네요. 아들만 있으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딸이 있으면 더 자주 연락할 텐데. 김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순영도 웃었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딸도 바쁘면 연락 잘 안 해요. 그래요? 다 비슷한가 보네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자녀 이야기, 이혼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다니 순영 자신도 놀라웠다. 김도연은 원래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 IMF 때 부도가 나서 힘들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도 멀어졌고 이후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작은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한다고 했다. 파란만장하셨네요. 뭐, 그 시절엔 다들 그랬죠. 살아남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김도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순영은 그 표정에서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저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대기업 다녔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런데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젊은 여자하고. 힘드셨겠네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요. 순영은 자신도 모르게 솔직해지고 있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괜히 꾸미고 싶지 않았다. 잘 넘기셨네요. 대단하세요. 대단할 것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요. 커피가 식어갈 때쯤 김도연이 시계를 봤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래 붙잡았죠?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 수업 때 봬요. 김도연이 일어나며 말했다. 순영도 일어났다. 네, 다음에 봬요. 문화센터를 나서며 순영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설렘이라고 하기엔 부끄럽고 그냥 기분이 좋다고 하기엔 뭔가 더 있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순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3년 동안 무감각하게 살았는데 처음으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아들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 밥 해줘. 그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거 다 좋아. 수진이도 온대.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순영은 미소를 지었다. 자녀들이 온다고 하니 좋았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도 좋았다. 내일 뭘 입고 갈지 벌써 고민되기 시작했다. 순영은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대되는 내일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순영은 토요일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계란말이. 오랜만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하니까 손이 바빴지만 기분은 좋았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준이 부부와 손주 지호가 서 있었다. 엄마, 어서 와. 지호야, 할머니 왔어?
5살 지호가 순영에게 달려와 안겼다. 순영은 손주를 번쩍 들어 안으며 웃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며느리, 어서 와.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 유진은 예의 바르고 상냥한 아이였다. 민준이가 복받았다고 순영은 늘 생각했다. 잠시 후 수진이도 도착했다. 수진이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남편 재혁이와 둘이 왔다. 엄마, 나왔어. 우리 수진이. 재혁이도 왔네. 어서 들어와.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집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순영은 연신 음식을 권했다. 많이 먹어. 불고기 더 있어. 엄마, 너무 많이 차렸어. 이걸 언제 다 먹어. 수진이가 투덜거렸지만 표정은 행복해 보였다. 식사 중에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요즘 뭐해? 수진이가 문화센터 다닌다고 했던데. 응, 수채화 배워. 재밌어. 잘 됐다. 엄마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친구도 사귀었어? 수진이가 물었다. 순영은 잠깐 김도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친구라고 할 수 있나? 아직은 그냥 아는 사람인데. 응, 몇 명 사귀었어. 다 나만큼 심심한 사람들이야. 좋은 거다. 사람 만나야 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순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알았어. 너희가 걱정 안 해도 돼. 식사 후 지호가 졸려하자 민준이 부부가 먼저 일어났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 지호 재워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가. 지호야, 할머니 또 보자. 지호가 잠결에 손을 흔들었다. 순영은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인사했다. 민준이 부부가 나가고 수진이와 재혁이만 남았다. 수진이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하자 순영이 말렸다. 됐어, 내가 할게. 너는 쉬어. 그럼 내가 차라도 탈게. 수진이가 차를 우리는 동안 순영은 설거지를 했다. 재혁이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엄마, 차 왔어. 수진이가 녹차를 가져왔다. 순영은 손을 닦고 식탁에 앉았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수진이가 말했다. 그래. 응. 전에는 맨날 어둡고 힘들어 보였는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여. 글쎄, 그런가? 순영은 시치미를 뗐지만 속으로는 뜨끔했다. 혹시 티가 나나? 문화센터가 잘 맞나 봐. 계속 다녀. 응, 그럴 생각이야. 수진이가 차를 마시며 순영을 바라봤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눈치였지만 그냥 넘어갔다. 엄마, 우리도 갈게. 재혁이 내일 출근이라. 그래, 조심해서 가. 수진이 부부를 배웅하고 문을 닫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허하지는 않았다. 순영은 식탁에 앉아 남은 차를 마셨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다. 화요일이 됐다. 순영은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고민했다. 뭘 입을까? 너무 튀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또 그렇고.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감색 바지를 골랐다. 단정하면서도 너무 늙어 보이지 않는 조합.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강의실에 김도연이 먼저 와 있었다. 순영은 괜히 심장이 뛰었다. 자리에 앉으며 가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애들이 와서 밥 먹었어요. 선생님은요? 저는 뭐 조용히 보냈죠. 혼자니까요. 김도연이 웃었다. 순영도 따라 웃었다. 오늘 수업은 풍경화 기초였다. 강사가 나무와 하늘을 그리는 법을 가르쳐줬다. 순영은 열심히 따라했지만 역시 쉽지 않았다. 나무가 나무 같지 않고 하늘이 하늘 같지 않았다. 어렵네요.
옆자리 여자가 한숨을 쉬었다. 순영도 공감했다. 그러게요. 눈으로 보는 거랑 손으로 그리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수업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다. 순영이 복도로 나가 물을 마시는데 김도연이 옆에 왔다. 순영 씨 그림 아까 봤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에이,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색감이 좋아요. 하늘색 표현 따뜻하더라고요. 칭찬을 들으니 얼굴이 붉어졌다. 순영은 황급히 물컵으로 얼굴을 가렸다. 선생님은 너무 잘 그리시니까 제가 부끄럽죠. 저요? 저는 그냥 오래 했을 뿐이에요. 재능 있는 사람은 순영 씨처럼 색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김도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순영은 그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같이 야외 스케치 가실래요? 이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그리면 느낌이 달라요. 순영은 잠깐 망설였다. 둘이서 나가는 건 괜찮은 건가? 하지만 그냥 그림 그리러 가는 건데 뭐 어때?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오전에 날씨가 좋다고 하던데. 네, 토요일 좋아요. 약속을 잡고 나니 순영은 설렜다. 학창 시절 소풍 가기 전날 같은 기분이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신기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김도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 그냥 외로워서? 아니면 진짜 마음이 가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예전 같지 않은 모습. 하지만 오늘따라 눈빛이 달라 보였다. 뭔가 살아있는 느낌. 순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박순영, 정신 차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야.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순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날씨를 확인하니 맑음. 다행이다. 옷을 고르는데 또 한참 걸렸다. 결국 편한 면바지에 하늘색 카디건을 걸쳤다. 야외에서 그림 그리기 편한 옷차림. 약속 장소는 문화센터 근처 공원 입구였다. 순영이 도착하니 김도연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막 왔어요. 김도연이 일어나며 웃었다. 오늘은 베이지색 재킷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편해 보이면서도 깔끔했다. 가방이 크네요. 이젤이랑 의자 챙겼어요. 오래 앉아서 그려야 하니까. 저는 스케치북만 가져왔는데. 괜찮아요. 접이식 의자 하나 더 있어요. 김도연이 가방을 열어 보여줬다. 과연 이젤, 접이식 의자, 물감 세트, 물통까지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다. 순영은 감탄했다.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옛날에 야외 스케치 많이 다녔어요. 습관이 됐죠. 두 사람은 공원 안쪽으로 걸어갔다. 5월의 공원은 푸르렀다. 나무들이 연두색 잎을 달고 햇빛에 반짝거렸다. 꽃들도 여기저기 피어 있었다.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여기가 좋겠네요. 김도연이 연못이 보이는 벤치 근처에 멈췄다. 연못에는 잉어들이 떼 지어다니고 있었고 버드나무가 물가에 늘어져 있었다. 정말 예쁘네요. 순영은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니. 평소에 얼마나 주변을 안 보고 살았는지 새삼 느꼈다. 김도연이 이젤과 의자를 세팅했다. 순영은 옆에서 자기 스케치북을 꺼냈다.
의자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순영이 접이식 의자에 앉자 김도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자기 이제를 세웠다. 오늘은 저 버드나무를 그려볼까요? 물에 비친 모습까지. 어려울 것 같은데. 천천히 하면 돼요. 지금은 완성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김도연이 다정하게 말했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연필을 꺼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누군가와 나란히 그림을 그리는 것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몰입하게 됐다. 버드나무의 곡선, 물에 비친 그림자, 연못의 파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손으로 옮기는 작업이 생각보다 즐거웠다. 순영 씨, 잠깐요. 김도연이 순영 옆으로 왔다. 여기 이 부분 조금 더 연하게 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버드나무 잎은 겹쳐 있으니까 명암 차이가 있거든요. 김도연이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손이 컸다. 손등에 군데군데 검버섯이 있었지만 손가락은 길고 섬세해 보였다. 순영은 괜히 그 손이 신경 쓰였다. 아, 그렇구나. 감사해요. 순영이 수정을 하자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훨씬 낫네요. 역시 색감이 좋으시니까 금방 느시네요. 칭찬에 순영은 또 얼굴이 붉어졌다. 다행히 김도연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2시간쯤 지나자 배가 슬슬 고팠다. 김도연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다. 점심때가 됐네요. 근처에 국수집 괜찮은 데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좋아요. 순영은 흔쾌히 대답했다. 그림 도구를 정리하고 두 사람은 공원을 나섰다. 국수집은 허름하지만 손님이 많았다. 맛집인가 보다. 순영은 잔치국수를, 김도연은 비빔국수를 시켰다. 오늘 재밌었어요? 김도연이 물었다. 네, 정말 재밌었어요. 야외에서 그리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서 그렸어요. 혼자 다니다가 같이 하니까 더 좋네요. 김도연이 웃었다. 순영도 웃었다. 음식이 나왔다. 순영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말했다.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데 아셨어요? 예전에 이 근처 살았어요. 그때 자주 왔었죠. 그러셨구나. 지금은 어디 사세요? 신정동이요. 작은 빌라에 혼자 살아요. 저는 목동이에요. 아파트요. 목동 좋죠. 살기 편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혼자 살기엔 좀 넓어요. 순영이 쓴웃음을 지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집이 넓으면 오히려 더 쓸쓸하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처지, 비슷한 외로움. 그래서 더 편했다. 다음에 또 같이 그리러 가요. 김도연이 말했다. 네, 좋아요. 순영은 대답하며 생각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 이게 뭘까? 친구? 아니면 그 이상?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알고 싶었다. 이 감정이 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순영은 국수를 다 먹고 김도연을 바라봤다. 그도 순영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피하며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영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핸드폰에 저장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다. 연못, 버드나무, 그리고 김도연이 그림 그리는 뒷모습.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순영은 그 사진을 보며 혼자 웃었다. 박순영, 너 정말 어쩌려고 그래. 혼잣말을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화요일과 목요일 수업, 토요일 야외 스케치. 일주일에 3번씩 얼굴을 봤다. 처음에는 그냥 그림 그리는 동료였는데 점점 대화가 길어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순영은 김도연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 그가 젊었을 때 얼마나 그림을 좋아했는지, 미대에 가고 싶었지만 가난해서 포기해야 했던 이야기, 무역회사를 차리고 열심히 살았지만 IMF로 모든 걸 잃은 이야기, 그 와중에 아내와 갈등이 생겨 결국 이혼하게 된 이야기. 김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순영은 그 속에 담긴 아픔이 느껴졌다. 순영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면서 느꼈던 무력감,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의 충격, 이혼 후의 공허함. 말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다. 그럴 때 김도연은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그 묵묵한 위로가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 어느 날 저녁 순영은 수진이와 통화를 했다. 엄마, 요즘 되게 바빠 보여. 문화센터 열심히 다니나 봐? 응, 재밌어. 좋은 거다. 근데 엄마, 혹시 거기서 누구 만나?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영은 심장이 덜컥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그림 배우는 거지. 아니, 요즘 엄마 목소리가 달라졌어. 뭔가 좋은 일 있는 것 같아서. 별일 없어? 너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 순영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딸한테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설마 티가 났나? 아니,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친구인데.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그냥 친구야? 순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6월 중순 문화센터 수채화 기초반이 끝나가고 있었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각자 자유주제로 작품을 완성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순영은 무엇을 그릴지 고민했다. 뭘 그릴 거예요? 김도연이 물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선생님은요? 저는 공원 연못을 그리려고요. 우리 처음 야외 스케치 갔던 곳. 순영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 장소를 그린다니. 자신에게도 특별한 기억인데 그에게도 그런가 보다. 저도 같은 장소 그려도 돼요? 당연하죠. 좋네요. 같은 곳을 다르게 그리는 거잖아요. 김도연이 웃었다. 순영도 웃었다. 마지막 수업날 모든 수강생이 각자의 작품을 제출했다. 강사가 하나씩 평가하며 코멘트를 했다. 순영의 그림 차례가 됐다. 순영 씨, 이 그림 정말 좋네요. 연못의 고요함이 잘 표현됐어요. 색감이 따뜻하고 보는 사람 마음이 편해지는 그림이에요. 감사합니다. 순영은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다. 옆에서 김도연이 살짝 엄지를 들어 올렸다. 순영은 미소로 답했다. 김도연의 그림 차례가 됐다. 같은 연못을 그렸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순영의 그림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면 김도연의 그림은 깊고 쓸쓸했다. 버드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고 물에 비친 하늘이 어두운 파란색이었다. 도연 씨 그림은 깊이가 있네요.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감정이 담겨 있어요. 외로움 같은 게 느껴져요. 강사의 말에 김도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제 마음이 들어갔나 봐요. 수업이 끝나고 수료증을 나눠줬다. 3달 동안의 기초반이 끝났다. 다음 학기에 심화반이 열린다고 했다. 수강생들 대부분이 심화반에도 등록했다. 순영과 김도연도 마찬가지였다. 계속 함께하게 됐네요. 김도연이 말했다. 네, 다행이에요. 순영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수료 기념으로 수강생들끼리 가까운 음식점에서 회식을 했다.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순영과 김도연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다. 다른 수강생들이 힐끗힐끗 봤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다. 도연 씨, 순영 씨, 두 분 잘 어울리시네요. 한 여자가 말하자 순영이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에이, 그렇게 보면 안 되던데.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순영은 얼굴이 빨개졌고 김도연은 그런 순영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회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다. 김도연이 말했다. 오늘 바래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해도 졌는데. 순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탁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말없이 걷는 시간도 편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순영 씨, 김도연이 불렀다. 네, 저, 할 말이 있어요. 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뭘까? 설마 고백? 이 나이에? 제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예상과 다른 말에 순영이 걸음을 멈췄다. 네,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아프진 않은데. 요즘 자꾸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싶었는데 한번 검사 받아 보려고요. 그러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순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김도연이 웃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별거 아닐 거예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네. 검사 결과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순영은 마음이 무거웠다. 아무것도 아니길 바랐다. 겨우 이 사람을 만났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순영의 집 앞에 도착했다. 순영이 말했다. 여기까지 바래다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병원 꼭 가세요. 네, 갈게요. 김도연이 손을 흔들었다. 순영도 손을 흔들며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흘렀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냥 검사 받으러 간다는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순영은 창밖을 내다봤다. 김도연이 멀어지는 뒷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여서 순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순영은 김도연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한 나날을 보냈다. 수채화 심화반이 시작됐지만 집중이 안 됐다. 김도연은 수업에 평소처럼 나왔지만 어딘가 힘들어 보였다. 살도 빠진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순영이 물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내일 받으러 가요. 큰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했거든요. 무슨 검사요? 복부 CT랑 내시경이요. 처음에 동네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좀 더 정밀하게 보자고 해서요. 순영의 얼굴이 굳었다. 정밀 검사라니. 뭔가 좋지 않은 게 나온 건가?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도연이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주시면 좋죠. 솔직히 혼자 가려니 좀 무섭기도 해요. 그럼 내일 몇 시예요? 오전 10시요. 서울대병원이에요. 제가 거기로 갈게요. 순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계속됐다. 별거 아니길. 제발 별거 아니길. 다음 날 오전 순영은 서울대병원 앞에서 김도연을 기다렸다. 조금 후에 김도연이 왔다. 평소보다 안색이 창백해 보였다. 오셨어요.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죠. 두 사람은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외래 접수 후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다. 대기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무거웠다.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도연 씨, 순영이 불렀다. 네.
무슨 결과가 나와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김도연이 순영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근데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순영은 잠깐 생각했다. 왜일까? 이유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냥 도연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요. 그래서 도연 씨가 아프면 저도 힘들어요. 김도연이 순영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손을 잡는 거였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다. 순영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김도연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다. 김도연이 일어나며 순영의 손을 놓았다. 같이 들어갈게요. 순영도 따라 일어났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실 안에 의사가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다. 표정이 무거웠다. 순영은 그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앉으세요. 의사가 말했다.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았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아직 작은 편이고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순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췌장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김도연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수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빨리 발견한 게 다행이에요. 췌장암은 대부분 늦게 발견돼서 수술이 어려운데 환자분은 초기라서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나요? 김도연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완치를 장담할 순 없지만 초기에 수술하면 5년 생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병행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서자 김도연이 벽에 기댔다. 순영은 그의 옆에 섰다. 도연 씨, 괜찮아요. 초기라고 했잖아요. 수술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도연이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순영은 그 모습이 마음 아팠다. 같이 이겨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순영이 김도연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순영이 먼저 잡았다. 김도연이 순영을 바라봤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친구가 아프면 옆에 있는 거예요. 순영의 목소리도 떨렸다. 눈가가 젖어들었다. 김도연이 순영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구급차 소리, 안내방송,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 느껴졌다. 병원을 나와 카페에 들어갔다. 커피를 시켰지만 둘 다 마시지 않았다. 김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순영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네. 사실 좀 짐작은 했어요. 증상이 그냥 나이 탓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막상 들으니까 무섭네요. 당연히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저 혼자 듣는 게 나았을 수도 있었는데. 순영 씨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같이 듣길 잘했어요. 혼자 들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순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도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순영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당연하지 않아요. 김도연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이 쓸쓸했다. 이혼하고 나서 외로웠어요. 아들이 있지만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자주 못 만나죠. 친구들도 다 바쁘고 그냥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문화센터에서 순영 씨 만났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요.
저도 도연 씨 만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없이 통하는 것들이 있었다. 순영 씨, 네, 저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김도연이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순영 씨가 좋아요. 친구 이상으로요. 순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다르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하는 게 비겁한 것 같기도 해요. 저 아프잖아요. 짐이 될 수도 있는데. 짐이라뇨. 순영이 김도연의 말을 끊었다. 저도요. 저도 도연 씨가 좋아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 느끼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사실이에요. 김도연의 눈이 커졌다. 순영은 계속 말했다. 도연 씨가 아프든 건강하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순영 씨. 김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영도 울컥했다. 두 사람은 카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요. 그날 저녁 순영은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를 눈물이었다. 마음을 확인했다는 기쁨, 그가 아프다는 슬픔, 앞으로의 걱정.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김도연이었다. 순영 씨, 집에 잘 들어갔어요? 네, 들어왔어요. 도연 씨도요? 네. 오늘 고마웠어요. 순영 씨 아니었으면 혼자 무너졌을 거예요. 저도요. 도연 씨 덕분에 버텼어요. 수술 일정 잡히면 알려드릴게요. 네. 저도 같이 갈게요. 같이 가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전화 너머로 김도연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순영도 웃었다. 그럼 내일 봬요. 네, 내일 봬요. 전화를 끊고 순영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수술은 잘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이제 겨우 시작인데. 이제 겨우 이 사람을 찾았는데. 놓치고 싶지 않았다. 순영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일주일 후 김도연의 수술이 잡혔다. 다음 달 첫째 주 췌장 부분 절제 수술. 수술 전 검사와 준비가 필요했다. 그 사이에 순영은 김도연 곁을 지켰다. 병원 방문에도 검사에도 함께했다. 처음엔 김도연이 부담스러워했지만 순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 빼고 다니시면 저 섭섭해서 밥 안 먹을 거예요. 무슨 협박이에요, 그게. 김도연이 웃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고마웠다. 문화센터 수채화 심화반 수업은 계속됐다. 김도연은 수술 전까지 열심히 나왔다. 순영은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다.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림 그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느 날 수업 후 강사가 김도연에게 다가왔다. 도연 씨, 요즘 그림에 변화가 있네요. 네. 전에는 쓸쓸한 느낌이 강했는데 요즘은 뭔가 따뜻해졌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김도연이 순영을 힐끗 봤다. 순영은 모른 척 그림을 정리했다.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강사가 미소를 지었다. 그림은 마음을 담는 거라더니 진짜네요. 수업이 끝나고 순영이 물었다.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바로 옆에 있는데. 순영은 얼굴이 붉어졌다. 김도연이 웃었다. 순영 씨 빨개지면 예뻐요.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예쁜 건 예쁜 거지. 순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수술을 앞두고 김도연의 아들 지훈이 서울에 올라왔다. 김도연이 순영에게 아들을 소개했다. 아버지, 이분이? 지훈이 순영을 보며 물었다. 30대 중반 아버지를 닮아 단정한 인상이었다. 응, 내가 얘기한 순영 씨야. 요즘 많이 돌봐주시는 분이야. 안녕하세요. 박순영이에요. 순영이 인사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요. 지훈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다. 고맙기도 하고 뭔가 복잡한 감정도 있는 것 같았다. 순영은 이해했다.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는 게 자식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니까. 김도연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말했다. 지훈아, 순영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알아요, 아버지. 그냥 갑자기 병원에 다른 분이 계셔서요. 미안하다. 미리 말할걸. 아니에요. 고마운 거예요. 아버지 옆에 누가 있으니까. 지훈이 순영에게 다시 인사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순영은 안도했다. 큰 갈등 없이 넘어간 것 같아 다행이었다. 수술 전날 김도연이 병원에 입원했다. 순영이 병문안을 갔다. 병실에는 김도연 혼자 있었다. 지훈 씨는요? 저녁 먹으러 잠깐 나갔어요. 곧 올 거예요. 순영이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무서워요? 순영이 물었다. 조금요. 아니, 많이. 김도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눈 감았다가 안 뜰 수도 있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고 싶은 말 해두려고요. 김도연이 순영의 손을 잡았다. 순영 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 느낄 줄 몰랐는데 순영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요. 도연 씨 만나서 매일이 기다려졌어요. 만약 수술이 잘 안 되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순영이 김도연의 손을 꼭 쥐었다. 잘 될 거예요. 반드시 잘 되고 태어나면 우리 다시 그림 그리러 가요. 연못도 가고 공원도 가고 바다도 가요. 바다요? 네. 바다 그려본 적 없잖아요. 같이 가서 그려요. 김도연이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지며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저녁 노을이 점점 붉어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병실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따뜻했다. 수술 당일 아침 순영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지훈이 앉아 있었다. 왔어요? 네. 일찍 오셨네요. 아버지 보고 가셨어요? 네. 조금 전에 수술실 들어가셨어요. 순영은 지훈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순영 씨, 솔직히 여쭤봐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랑 어떤 사이세요? 순영은 잠깐 생각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연인이라고 하기엔 아직 뭔가 정식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친구라고 하기엔 그보다 더한 감정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도연 씨가 좋아요. 도연 씨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요. 아직 뭐라 정의하긴 어렵지만 진심이에요. 지훈이 순영을 바라봤다. 순영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혼하신 거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 그럼 걱정하시는 거예요?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어머님 입장도 생각해야죠. 저는 도연 씨의 전 부인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것뿐이에요. 남은 시간이라뇨. 아버지 수술하면 나으시잖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영은 그제야 지훈도 불안하고 무섭다는 걸 알았다.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미안해요. 말이 잘못됐네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으신 다음에도 제가 옆에 있고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처음엔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과 친하다는 게. 근데 요즘 아버지 표정이 밝아지셨더라고요. 예전엔 항상 외로워 보이셨는데. 순영 씨 덕분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순영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고마울 것 없어요. 저도 도연 씨 덕분에 행복하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어색함이 조금 풀린 것 같았다. 수술은 5시간 넘게 걸렸다. 순영과 지우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중간에 간호사가 나와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줬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다. 오후 3시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집도이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지훈과 순영이 동시에 일어났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종양은 완전히 제거했고 주변 림프절에도 전이 소견 없었습니다. 예후 좋습니다. 순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지훈이 감사합니다 하며 연신 허리를 굽혔다. 지금 회복실에 계시고 1시간 후에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의식 돌아오면 면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가고 나서 지훈이 순영을 봤다. 잘 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네, 다행이에요.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았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다. 지훈도 눈가를 훔쳤다. 저녁 무렵 김도연이 의식을 되찾았다. 순영과 지훈이 병실로 들어가자 김도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아버지, 지훈아, 수술 잘 됐대요. 다 제거했대요. 김도연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 순영을 봤다. 순영 씨, 네, 저 여기 있어요. 순영이 김도연의 손을 잡았다. 김도연이 약하게 웃었다. 왔구나. 고마워. 당연히 와야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바다 그리러 가기로. 맞아. 바다. 김도연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잠이 들었다.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않아서 졸린 거라고 간호사가 말했다. 순영은 김도연의 손을 놓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순영 씨, 저녁 드시러 가세요. 제가 지킬게요.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그래도 뭐라도 드셔야죠. 아버지 깨면 순영 씨 건강한 모습 봐야 하잖아요. 순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병원 지하 식당에서 순영은 대충 식사를 했다. 맛도 모르게 밥을 입에 넣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김도연 생각뿐이었다. 잘 됐다. 잘 끝났다. 이제 나을 수 있다. 눈물이 또 흘렀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다. 김도연의 회복은 순조로웠다. 이틀 후에는 제대로 깨어나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일주일 후에는 병상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다. 의사가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다고 말했다. 환자분, 의지가 강하시네요. 빨리 나으시려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도연이 순영을 봤다. 네, 빨리 나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요. 순영은 얼굴이 붉어졌다. 순영은 매일 병문안을 갔다. 과일도 깎아주고 밥도 챙기고
산책도 함께 했다. 처음엔 지훈이 매일 있었지만 회사 일 때문에 분당으로 내려가야 했다. 순영 씨,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지훈이 떠나고 순영은 더 자주 병원에 왔다. 거의 보호자처럼 옆에 있었다. 어느 날 김도연이 말했다. 순영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매일 오시면 힘들잖아요. 안 힘들어요. 거짓말.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다니까요. 도연 씨 얼굴 보면 피곤 풀려요. 순영이 웃으며 말했다. 김도연도 웃었다. 정말 순영 씨한테 무슨 복을 받은 건지.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병실 안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순영의 자녀들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순영은 아직 말하지 않았다. 말해야 하는 건 알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가 새 남자를 만났다고? 그것도 암 환자를? 어느 날 저녁 순영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딸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뜸해? 문화센터 바빠? 응, 좀 바빴어. 뭐해? 그림 열심히 그려? 응. 순영은 대답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올래? 민준이 가족이랑 같이 밥 먹으려고. 토요일? 토요일은 김도연 퇴원 예정일이었다. 순영은 퇴원할 때 함께 있으려고 했는데. 엄마, 왜? 안 돼? 아니, 될 것 같아. 갈게. 좋아. 그럼 토요일 점심에 봐. 전화를 끊고 순영은 한숨을 쉬었다. 김도연에게 전화했다. 도연 씨, 토요일에 제가 딸네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지훈이가 와서 데려다 준다고 했으니까. 정말 괜찮아요? 당연하죠. 순영 씨 가족도 중요하잖아요. 저보다 먼저예요. 김도연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퇴원하고 집 정리하는 것 도와드릴게요. 일요일에 가도 돼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순영은 생각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 때가 곧 올 것 같았다. 토요일 순영은 수진이 집에 갔다. 민준이 가족도 와 있었다. 손주 지호가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겼다. 우리 지호 많이 컸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점심을 먹었다. 수진이가 직접 만든 잡채와 불고기, 민준이 부인 유진이 준비한 샐러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식사 중에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좋은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순영은 숟가락을 잠깐 멈췄다. 민준이도 순영을 봤다. 그냥 문화센터 다니니까 재밌어서 그래. 진짜 그것뿐이야? 수진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순영을 바라봤다. 예리한 딸이었다. 왜? 뭔가 있어 보여? 모르겠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민준이가 끼어들었다. 수진아, 엄마한테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 그냥 궁금해서. 순영은 잠깐 망설였다. 말해야 하나? 지금? 아니, 아직은.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생활이 좀 달라져서 그래. 새로운 거 배우니까 재밌고. 그래. 그러면 됐어. 수진이가 일단 물러났다. 순영은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찔렸다. 점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민준이가 순영 옆에 앉았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엄마가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순영은 놀랐다. 민준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을 줄 몰랐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 말이 맞아. 엄마 분위기 달라졌어. 근데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뭔가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우리한테 말해도 돼. 뭐든지.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순영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민준아, 나중에 말해줄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알았어. 근데 너무 오래 끌지 마. 걱정되니까. 응, 고마워. 순영은 민준이의 손을 잠깐 잡았다. 아들의 배려가 고마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영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말해야 할 때가 됐다. 김도연이 퇴원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들에게 소개해야겠다. 숨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일요일 순영은 김도연 집을 방문했다. 신정동의 작은 빌라 3층.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집이었다. 거실에 이젤과 그림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어서 와요. 김도연이 문을 열어줬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집 정리하느라 힘들었죠? 아니요. 지훈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순영이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김도연이 그린 그림들 같았다. 이 그림들 다 도연 씨가 그린 거예요? 네. 젊었을 때 그린 것도 있고 최근에 그린 것도 있어요. 순영은 그림들을 하나씩 봤다. 풍경화가 많았다. 산, 바다, 들판.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림들이었다. 잘 그리시네요. 역시 옛날에 그린 건 기술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요즘 그린 건 기술은 부족한데 마음이 있고. 김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 그린 건 어떤 거예요? 김도연이 방으로 가서 캔버스 하나를 가져왔다. 연목 그림이었다. 문화센터 수업 때 그린 것과 비슷하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전에는 쓸쓸했는데 이 그림은 따뜻했다. 버드나무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거 우리예요? 네. 순영 씨 만나고 그린 거예요. 순영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림 속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지만 분명히 함께였다. 예뻐요. 정말 예뻐요. 순영 씨한테 주려고 그린 건데 아직 미완성이에요. 완성하면 드릴게요. 정말요?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순영이 부엌으로 가서 김도연을 위해 죽을 끓였다. 수술 후라 아직 소화가 잘 안 될 테니까. 김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순영 씨, 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뭐려?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당연하지 않아요. 순영이 죽을 그릇에 담아 가져왔다. 김도연 앞에 놓으며 말했다. 먹어요. 힘내야 빨리 낫죠. 네. 잘 먹을게요. 김도연이 죽을 먹는 모습을 보며 순영은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 도연 씨. 네. 저 우리 아이들한테 말하려고요. 도연 씨 얘기를. 김도연이 숟가락을 멈췄다. 괜찮겠어요? 반대하면 어쩌려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숨기는 건 싫어요. 떳떳하게 만나고 싶어요. 김도연이 순영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그리고 저도 지훈이한테 제대로 말할게요. 순영 씨가 제 연인이라고. 연인. 순영은 그 단어에 얼굴이 붉어졌다. 연인. 이 나이에 듣는 그 단어가 이렇게 설렐 줄이야. 부끄러워요? 조금요. 저도 부끄러워요. 근데 좋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순영은 아이들에게 말할 날을 정했다. 다음 주 일요일
자기 집에서 민준이와 수진이 가족을 초대하기로 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일요일이 됐다. 순영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불고기, 잡채, 나물, 된장찌개. 특별한 날에 하는 상차림이었다. 오후 1시 민준이 가족이 먼저 도착했다. 수진이 부부도 곧 왔다. 손주 지호가 뛰어다니며 거실을 어지럽혔다. 평화로운 가족 모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과일을 내놓으며 순영이 말했다.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준이와 수진이가 순영을 봤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엄마? 수진이가 물었다. 사실,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서로를 쳐다봤다. 만나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가 물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인데, 남자야. 우리 또래고 나랑 그림같이 배웠어. 처음엔 그냥 친구였는데 점점 마음이 생겼어. 그분도 나를 좋아하고. 수진이가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갑자기가 아니야. 몇 달 됐어. 근데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숨긴 거야? 엄마가 남자 만나는 걸? 숨긴 게 아니라 시기를 보고 있었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다. 그분, 어떤 분이야? 이름은 김도연이야. 67이고 이혼한 지 10년 됐대. 아들 하나 있고 지금 혼자 살아. 이혼한 사람이야? 수진이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잘 알아. 몇 달 동안 만났는데. 몇 달? 몇 달이나 숨기고 있었어? 수진이가 화가 난 듯했다. 순영은 마음이 아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수진아, 화나는 거 이해해.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웠어. 혼자 사는 게 힘들었어. 그래서 아무나 만난 거야? 아무나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봐. 그럼 알 거야.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다.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그분 건강은 어때? 순영은 잠깐 망설였다. 이것까지 말해야 하나? 사실, 얼마 전에 수술했어. 췌장암 초기였는데 지금은 많이 나았어. 암이라고?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그건 아니지. 암 환자를 만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수술 잘 됐어. 초기라서 예후도 좋대. 그래도 엄마 나이에 그런 사람 만나면 결국 간병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순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진아, 그건 너무 심한 말이야. 심한 말이 아니라 현실이야.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너희한테 허락받으려고 말한 게 아니야. 알려주려고 한 거야. 순영의 단호한 말에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다. 분위기가 싸해졌다. 민준이가 중재하려 했다. 수진아, 일단 앉아. 그리고 엄마, 우리도 놀라서 그래. 시간 좀 줘. 수진이가 마지못해 앉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민준이가 순영에게 물었다. 엄마, 그분을 정말 좋아해? 응. 진심이야. 결혼할 생각도 있어?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함께 있고 싶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근데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민준이의 말에 순영은 눈물이 났다. 아들이 이해해주려 하고 있었다. 고마워, 민준아. 수진이가 말했다. 오빠, 너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야? 쉽게가 아니지. 근데 엄마 인생이잖아.
우리가 뭐라 하면 뭐가 달라져? 그래도 수진아, 일단 만나보자. 그분을. 그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잖아.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한번 만나볼게.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할 거야. 순영은 그 말에 조금 안도했다. 일단 만나보겠다고 했으니 희망이 있었다. 고마워. 도연 씨도 너희 만나고 싶어 해. 모임은 어색하게 끝났다. 아이들이 떠나고 순영은 혼자 식탁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수진이가 화난 건 이해했다. 갑자기 엄마가 남자를 만난다고 하니 충격받았을 거다. 그것도 암을 앓은 사람이라니. 하지만 순영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김도연은 자신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 아이들이 이해해줄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포기는 안 할 거다. 다음 날 순영은 김도연에게 전화했다. 어떻게 됐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수진이가 많이 화났어요. 예상했어요. 당연히 쉽지 않죠. 근데 만나보겠대요. 도연 씨를. 정말요? 네. 우리 한번 자리 만들어요. 좋아요. 저도 긴장되네요. 괜찮을 거예요. 도연 씨 좋은 분이니까. 순영 씨가 그렇게 믿어주니까 힘이 나요. 일주일 후 만남의 자리가 정해졌다. 순영 집에서 민준이, 수진이 부부와 김도연이 처음으로 만나기로 했다. 손주들은 집에 두고 어른들만 왔다. 순영이 김도연을 아이들에게 소개했다. 여기 김도연 씨야. 내가 얘기한 분. 김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이가 일어나 악수했다.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수진이는 앉은 채로 가볍게 고개만 숙였다.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다. 식사 자리는 어색했다. 김도연이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직업, 가족, 취미. 대화를 이끌어가려 노력했지만 수진이는 짧게만 대답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민준이가 물었다. 도연 씨, 앞으로 어머니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김도연이 대답했다. 저는 순영 씨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결혼 같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의지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네, 수술 후 경과가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있고요. 물론 완치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가 말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우리 엄마가 간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진아. 순영이 나무랐지만 김도연이 손을 들었다. 괜찮아요. 당연히 궁금하실 거예요. 김도연이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그게 걱정됩니다. 순영 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순영 씨께 부담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많이 아파지면 그때는 순영 씨가 결정하시도록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순영 씨가 힘들면 떠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하니까. 수진이가 잠시 말을 잃었다. 김도연의 대답이 예상과 달랐던 모양이다. 순영이 말했다. 도연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안 떠나요. 알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도연 씨, 저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분이면 저도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저도 반대만 하기엔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일단 지켜볼게요. 근데 엄마 힘들게 하시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도연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수진이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떠나고 순영과 김도연만 남았다. 수고했어요. 수진이가 까다롭게 굴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딸로서 엄마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힘들었죠?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순영 씨 가족을 알게 돼서 좋았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 같았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다. 김도연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3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다.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역질이 나고 피로감이 심했다. 하지만 김도연은 씩씩하게 버텼다. 순영은 항암 치료 때마다 함께 갔다. 치료 후에는 김도연 집에 가서 죽을 끓여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냥 옆에 있어 주었다. 순영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느 날 밤 김도연이 구역질이 심해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토했다. 순영이 등을 쓸어주며 옆에 있었다. 괜찮아요? 물 가져올까요? 아니, 괜찮아요. 좀만 있으면 나아져요. 김도연이 변기에 기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순영은 그 모습이 안쓰러웠다. 도연 씨,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요.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김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영은 그를 안았다. 울어도 돼요. 저한테는 울어도 돼요. 김도연이 순영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소리 없이 흐느꼈다. 순영은 그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울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고마워요. 순영 씨.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힘든 것들, 두려운 것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순영 씨, 저 이제 살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순영 씨 덕분이에요. 저도 도연 씨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힘든 밤이었지만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김도연의 몸은 점차 회복됐다. 정기 검진 결과도 좋았다. 제발 소견 없음. 의사가 잘 관리하시면 앞으로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순영과 김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잘 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순영 씨 덕분이에요. 옆에서 버텨줘서. 두 사람은 일상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동반자였다. 순영이 김도연 집에 자주 오고 김도연도 순영 집에 오고 반반씩 오가며 지냈다.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은 계속됐다. 기초반에서 심화반, 그리고 창작반까지 두 사람은 같이 다니며 그림을 배웠다. 실력도 많이 늘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수강생 전시회를 연다는 공지가 나왔다. 각자 한 작품씩 출품해서 전시하는 행사였다. 순영 씨, 뭐 출품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못 정했어요. 도연 씨는요? 저는 그거 출품하려고요. 연목 그림 완성했거든요. 아, 그 그림? 우리 둘 있는 거? 네. 제목은 늦은 봄으로 할까 해요. 순영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 그림이 전시된다니. 저도 뭔가 의미 있는 거 그려야겠어요. 순영은 고민 끝에 김도연의 뒷모습을 그리기로 했다. 공원에서 그림 그리던 그의 모습, 은발의 머리카락, 구부정하지만 품이 있는 자세, 캔버스를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 순영은 그 모습을 떠올리며
며칠에 걸쳐 그림을 완성했다. 전시회 날 문화센터 1층 로비에 작품들이 걸렸다. 수강생들과 그 가족, 지인들이 구경하러 왔다. 순영의 그림 앞에 김도연이 섰다. 이거 나예요? 네. 공원에서 그림 그리던 도연 씨예요. 예쁘게 그려줬네요. 실물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원래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김도연이 순영을 바라봤다. 눈가에 주름이 지며 따뜻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도연의 늦은 봄 그림 앞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연못가에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 노을빛이 물들어가는 따뜻한 풍경. 어머, 이 그림 좋다. 누가 그린 거야? 저분이래. 저 할아버지. 관람객들이 수군거렸다. 김도연은 쑥스러워하며 순영 옆으로 왔다. 사람들이 좋아하네요. 당연하죠. 좋은 그림인데요. 순영 씨가 있어서 그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전시회장 한가운데서 누가 보든 상관없이 민준이와 수진이도 전시회에 왔다. 수진이가 순영의 그림을 보며 말했다. 엄마, 이 그림 좋다. 따뜻해. 그래. 고마워. 도연 씨 그린 거지? 도연 씨 그림도 좋던데. 그 연못 그림. 응. 도연 씨가 열심히 그렸어. 수진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엄마, 나 미안해. 처음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 괜찮아. 내 마음 이해해. 도연 씨 보니까 좋은 분 같아. 엄마 많이 아끼시는 것 같고. 응. 좋은 사람이야.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 수진이가 순영을 안았다. 순영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이 났다. 고마워. 우리 수진이. 전시회가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순영과 김도현, 민준이 부부, 수진이 부부, 그리고 손주 지호까지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김도연이 민준이와 농담을 주고받고 수진이가 김도연에게 그림 이야기를 물었다. 지호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김도연에게 안겼다. 처음엔 어색했던 관계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순영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내가 바라던 거구나. 가을이 됐다. 순영과 김도연은 약속대로 바다에 갔다.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마을. 조용한 해변에서 이제를 세우고 그림을 그렸다. 파란 바다, 하얀 파도, 모래사장, 그리고 갈매기. 순영은 처음 보는 풍경에 감탄했다. 도연 씨, 정말 예뻐요. 그렇죠? 여기 오고 싶었어요. 순영 씨랑 같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그렸다. 김도연은 넓은 수평선을, 순영은 해변의 조개 껍데기를. 서로 다른 시선으로 같은 바다를 담았다. 그림을 그리다가 쉬는 시간,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발밑에서 부서졌다. 순영 씨. 네. 저 할 말 있어요. 김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순영을 바라봤다. 뭔데요? 순영 씨랑 법적으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순영은 놀랐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지? 그건 알아요.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돼요? 뭔데요? 김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열자 은색 반지 2개가 놓여 있었다. 결혼 반지는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한다는 표시로 끼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면. 순영은 눈물이 났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도연이 반지를 순영의 손가락에 끼워줬다. 순영도 김도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다. 이제 우리 공식적인 동반자예요. 네. 공식적인 동반자.
두 사람은 해변에서 꼭 껴안았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을 축복하듯 울려 퍼졌다. 저녁 숙소에서 김도연이 말했다. 순영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포기 안 해줘서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옆에 있어줘서 저야말로요. 도연 씨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요. 네, 잘 살아요.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다. 달빛이 파도 위에 반짝거렸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순영은 생각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이혼,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사랑.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다. 포기하지 않으면 늦은 봄에도 꽃은 핀다. 도연 씨, 네, 사랑해요. 김도연이 웃었다. 저도요. 사랑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봤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겠지. 그리고 또 하루가 시작되겠지. 그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는 것. 그게 두 사람이 바라는 전부였다. 1년이 흘렀다. 김도연의 건강은 안정됐다. 정기 검진에서 계속 이상 없음이 나왔다. 의사가 이제 거의 완치 수준으로 봐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순영과 김도연은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의 일상은 평온했다. 매일 아침같이 산책하고 오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렸다. 저녁에는 같이 요리하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다. 문화센터에서 두 사람의 그림은 유명해졌다. 연못의 노부부라고 불렸다. 젊은 수강생들이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다고 말했다. 어느 날 문화센터 강사가 두 사람에게 제안했다. 두 분 작품으로 개인전 열어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 아는 갤러리에서 관심 있어 하던데요. 개인전이요? 저희가요? 순영이 놀라서 물었다. 네. 두 분 그림이 따로 보면 좋은데 같이 보면 더 좋거든요. 서로 다른 시선으로 같은 주제를 그린 게 특별해요. 김도연과 순영은 서로를 봤다. 해볼까요? 도연 씨가 좋으면 저도 좋아요. 그럼 해봐요. 3개월간 준비 끝에 개인전이 열렸다. 제목은 늦은 봄 두 사람의 풍경. 갤러리에 30점의 그림이 걸렸다. 연못, 공원, 바다, 일상의 풍경들. 순영의 따뜻한 시선과 김도연의 깊은 시선이 조화를 이뤘다. 개인전 오프닝에 많은 사람이 왔다. 문화센터 수강생들, 강사, 그리고 가족들. 민준이 가족, 수진이 가족, 김도연의 아들 지훈 가족까지 모두 모였다. 지호가 그림을 보며 물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그린 거야? 응, 할머니가 그렸어. 예쁘다. 나도 그림 그리고 싶어.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까? 응. 순영은 손주를 안으며 웃었다. 행복했다. 김도연의 아들 지훈이 순영에게 다가왔다. 순영 씨, 감사합니다. 뭐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많이 외로워하셨거든요. 저도 바빠서 자주 못 오고. 근데 순영 씨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야말로 도연 씨 덕분에 살았어요. 앞으로도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모실게요. 지훈과 악수를 나누며 순영은 가슴이 뭉클했다. 가족이 됐다. 진짜 가족이 됐다. 개인전 한가운데 가장 큰 작품이 걸려 있었다. 김도연의 늦은 봄. 연못가에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 노을빛이 물들어가는 따뜻한 풍경. 순영은 그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김도연이 옆에 왔다. 뭐 생각해요? 그냥 감사해요. 도연 씨 만나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저도요. 순영 씨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요. 완성이요? 네. 전에는 뭔가 빠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빠졌어요. 순영 씨가 채워줬어요. 순영은 눈물이 났다. 김도연이 손수건을 건넸다. 울지 마세요. 좋은 날인데. 좋아서 울어요. 두 사람은 그림 앞에서 손을 맞잡았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가족들과 친구들이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순영은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너희도 사랑해. 개인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일부 그림은 판매됐고 수익금은 문화센터 발전 기금으로 기부됐다. 며칠 후 순영과 김도연은 다시 그 연못에 갔다. 처음 야외 스케치를 했던 공원. 버드나무가 여전히 물가에 늘어져 있었다. 여기 변한 게 없네요. 그러게요. 우리만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연못에 잉어들이 떼 지어다니고 있었다. 도연 씨. 네. 저 약속 하나만 해도 돼요? 뭔데요? 우리 먼저 가는 사람 있으면 남은 사람은 절대 슬퍼만 하지 말기. 우리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면서 웃으면서 살기. 김도연이 순영을 바라봤다. 순영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언젠가는 이별이 올 거잖아요. 그때 너무 슬프지 않았으면 해서. 우리 지금까지 행복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고 나중에 헤어질 때도 행복한 기억만 남기고 싶어요. 김도연이 순영의 손을 잡았다.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먼저 가더라도 남은 사람은 웃으면서 살기. 네.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연못가에서 봄바람이 부는 가운데 순영은 생각했다. 늦은 봄에 만난 사랑. 처음엔 두렵고 부끄러웠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자식들 보기 창피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사랑의 나이는 없다. 행복의 나이는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도연 씨. 네.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요. 순영 씨 만나서 제 인생이 의미가 생겼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연못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일렁거렸다.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해 겨울, 순영과 김도연은 작은 기념 행사를 열었다. 만난 지 2주년. 가족들만 모여 조촐하게 식사했다. 김도연이 일어나 말했다. 오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순영 씨가 만난 지 2년이 됐네요. 처음엔 그냥 그림 배우러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이 웃었다. 저는 순영 씨 만나기 전까지 그냥 살았습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 버티면서. 근데 순영 씨 만나고 나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게 됐습니다. 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순영 씨와 함께요. 그리고 여기 계신 가족분들,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박수 소리가 났다. 민준이가 일어났다. 도연 씨,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모시겠습니다. 수진이가 말했다. 저도 처음엔 반대했는데 지금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요. 도연 씨, 우리 엄마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 두 사람을 축하했다. 따뜻한 밤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순영과 김도연은 여전히 함께였다. 매일 그림을 그리고 산책하고 밥을 먹고 웃고 떠들었다.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곧 화해했다. 김도연은 75이 됐고 순영은 72이 됐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다시 그 연못에 갔다. 매년 봄이면 오는 장소, 처음 마음을 확인한 곳. 순영 씨, 올해도 왔네요. 네, 올해도 왔네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연못에 벚꽃잎이 떨어졌다. 예쁘다. 순영 씨가 더 예뻐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예쁜 건 예쁜 거지. 두 사람은 웃었다. 똑같은 대화를 몇 년째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질리지 않았다. 도연 씨, 네. 행복해요? 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저도요. 순영은 김도연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검버섯이 핀 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 우리 많이 늙었네요. 그러게요. 근데 괜찮아요. 왜요? 같이 늙으니까요. 김도연이 웃었다. 순영도 웃었다. 연못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 백발의 노부부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늦은 봄 다시 피는 꽃. 그 꽃은 시들지 않고 여전히 피어 있었다. 앞으로도 영원히.